자, 이번 문제는 31번입니다. 실내 전반 조명을 하고자 한다. 작업대로부터 광원의 높이가 2.4m 위치에 조명기구를 배치할 때 벽에서 한 기구 이상 떨어진 기구에서 기구 간의 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최대 몇 메타로 배치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 문제 뜻은 뭐냐면 실내 전반 조명이라 하면 조명을 골고루 분포시켜서 배치를 할 때 내가 앉아있는 책상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2.4m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때 등 간격을 물어본 거예요. 등 간격은 일반적인 경우 바로 어떻게든 이걸 S라 한다면 1.5 작업대 높이 H 이하로 배치를 해야 돼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하로. 자, 이 높이가 2.4m니까 1.5 곱하기 2.4 하면 바로 3.6m가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32번. 자, 요건 쉬운 문제죠. 진공의 투자율, 뮤재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뮤재료는 자석의 투과 비율, 공기 중에서의 자석의 투과 비율이죠. 암기해야 될 상황이고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딱 정해져 있죠.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볼게요. 자, 셀룰로이드나 성냥, 석유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위험하거나 특수한 장소의 공사 방법은 우선순위가 있죠.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금속관,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그죠? 자, 이외에 나머지가 시설할 수 없는 장소예요. 이해하셨어요? 시설할 수 없는 공사 방법. 그래서 플로덕트. 이 플로덕트는 바닥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전선을 시설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장소에만 플로덕트 시설이 되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UPS란 무엇인가 그랬는데요. UPS는 자, 만약에 정전이 발생하면 계속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정전 교류 전원 장치를 바로 UPS라고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하여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전압에 따라 다르는데요. 예전에는 센치로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밀리미터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내선규정상, 한국전기설비규정 내선규정상 밀리미터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걸 책으로 펴내면서 다 센치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압을 구분해야 돼요. 자, 전선과 자, 조영제 이격거리는 자, 전압이 400V 이하일 때는 2.5cm니까 25mm 이하로 자,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400V 초과하면 자, 4.5cm니까 45mm 이하로 간격을 둬야 돼요. 근데 400V 초과해도 만약 건조한 장소라면 이때는 25mm까지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400V는 건조하거나 아니거나 딱히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400V 이하이기 때문에 25mm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400V 초과했는데, 저압이면서 400V 초과했는데, 건조한 장소라고 이렇게 조건 주어지면 똑같이 25mm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6번. 요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변압기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변압기유란 바로 변압기 안에 있는 권선에 자, 열화 방지, 절연 내력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 넣는 걸 바로 변압기유라고 하죠. 이때 구비 조건을 보면 당연히 절연 내력 높아야 돼요. 클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인하점이 뭐예요? 인하점은 불이 붙는 온도예요. 높을수록 좋겠죠. 높아야 되고, 응고점은 어는 점이에요. 어는 점.
낮아야 되겠죠. 보통 이제 실외에 많이 변압기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응고점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점도가 있어요. 점도는 끈적이는 정도. 너무 끈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도가 작아야 돼요. 요게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37번은 절연전선을 동일 금속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총 몇 %가 되어야 되는가? 단,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이 아니다 그랬어요. 덕트 같은 경우는 전선을 집어넣는, 즉 절연물을 포함한 전선을 집어넣는 단면적이 전체 덕트 단면적의 몇 % 차지해야 돼요? 20% 이하가 되도록 차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건이 들어가서 단 만약에 제어회로 배선이다 그러면 제어회로라면 뭐 벨이라든가 소방벨 이런 거 울리는 이런 선을 바로 제어회로 배선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50% 이하까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다니까 바로 20%에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자, 38번은 경질비닐관, 합성수지관을 바로 경질비닐관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질비닐관은 후관과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내경의 짝수예요. 내경의 짝수. 이때 내경을 바로 안찌름, 관안찌름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이 좀 흐릿해요. 반전돼서 좀 흐릿한데, 요건 뭐냐면, 여기에 심선을 집어넣어서 피복을 벗기는 거예요. 요건 손이고, 이게 이제 이게 기구인데, 여기 바로 전선을 피복을 벗기는 문구, 와이어 스트리퍼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볼게요.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황산구리 용액에 10A 전류를 60분간 흘린 경우 이때 석출되는 구리의 양은 단 구리의 전기 화학당량은 0.3293 곱하기 10의 -3승 g/쿨롱이다 그랬는데 구리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 W는 KIT죠. 그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단위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g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다 쿨롱 단위 곱해주면 그람 단위 나오겠죠. 쿨롱이 바로 요 IT Q 아닙니까? 생각 안 나면 모두 곱할 거. 여기서 주어진 조건 K가 얼마? 0.3293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자 전류는 10A. 여기서 시간 주의하셔야 돼요. 시간은 반드시 세크로 고칠 것. 세크 얼마? 60분이니까 60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11.86g 나오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1번 보겠습니다. 자, 41번은 교류전압이 자, V가 너무 글씨가 작네요. 200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 여기다 써볼게요. 이는 200의 V 자, 전압 V가 200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이렇게 주어졌고 자 전류 I가 20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문제 요지는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관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둘 다 플러스로 나왔다면 위상이 큰 쪽에서 작은 값 빼요. 그럼 전류가 위상이 더 크니까 전류가 위상이 앞서겠죠. 얼만큼 앞설까요? 6분의 파이 라디안에서 전류의 위상이 3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여기서 6분의 파이 라디안 빼면 각으로 따졌을 때 얘는 60도 얘는 30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60도 마이너스 30도 하면 30도가 나오죠. 자, 이 위상이 바로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I가 전압 V보다 몇 도 앞선다? 30도, 6분의 파이 라디안 앞선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I가 V보다 6분의 파이 라디안 앞선다. 3번이 되겠죠. 자,
자, 42번 볼게요. 자, 42번 문제는 이제 심벌, SCR 심벌인데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요게 자주 출제되는 그 중에 하나예요.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것 중에. 자,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자, 서로 역병렬로 접속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단자 하나가 빠져나왔죠. 그죠? 자, 이런 심벌을 바로 뭐라 하냐면 트라이악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볼게요. 자, 43번. 4마이크로페라 콘덴서에 4kV 전압을 가하여 200ohm의 저항을 통해서 방전시킨다면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랬는데 이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에너지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이 숫자로 나오기는 처음이에요. 자,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W는 얼마죠? 2분의 1 CV 제곱이죠. 대입시키면 돼요. 2분의 1 C가 4마이크로 단위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예요? 4kV 4 곱하기 키로 10의 3승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10의 6승하고 마이너스 6승 환산되죠. 나머지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의 제곱하면 16이 됩니다. 자, 환산하면 32 줄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4번 볼게요. 자, 44번은 선택지락 계정기라고 했는데, 자, 선택지락 계정기는 약자가 Selective Ground Relay에서 S, G, R이라고 표현해요. 아시겠죠? 선택지락 계정기. 이 선택지락 계정기는 선로가 여러 개 존재할 때, 즉 다회선 선로에서 그 중에 지락이 발생한 선로를 택해서 차단하는 게 바로 선택지락 계정기. 그럼 가장 적당한 게 몇 번일까요? 다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자, 45번도 잘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1kWh와 같은 값은 그랬어요. 요건 전력량 단위죠. 전력량이 1kWh예요. 요거를 줄 단위로 환산하면 키로는 10의 3승이고요. 요 키로, 아워는 시간이니까 세크로 환산하면 3600초예요. 그죠? 이렇게 환산하면 자, 와트 세크인데 요 단위가 바로 줄과 같은 단위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600 10의 3승 여기다 환산해주면 300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6번. 자, 이 문제도 사실 조금 논란이 됐던 문제고, 이번에 보자면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면 고압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과 용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서 조과하는 경우 조과 용선의 굵기는 최소 몇 스퀘어 이상인가 그랬어요. 단 전선은 아연도 강연선이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조과 용선이라 하면 케이블을 매다는 선이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까 메신저 와이어 마냥 자, 케이블을 매달아. 왜냐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케이블을 매달아서 케이블을 씻어내도록 도와주는 선을 바로 조과용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케이블 굵기가 바로 자, 지금 전선, 그러니까 전선이 바로 케이블을 뜻해요. 얘가 아연독항 연선을 사용을 했는데 조과용선의 굵기는 얼마냐? 이 조과용선의 굵기는요. 자, 22스퀘어 이하의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바로 5.3 스퀘어 이상의 자, 이 조과용선을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 문제 보면 22로 많이 답을 나왔는데 22는 뭐냐면 그 전선의 굵기, 케이블의 전선의 굵기를 뜻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조과용선의 굵기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조과용선의 굵기는 얼마? 5.3.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문제.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자, 47번은 전기자 저항이 0.1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V인 직류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물어봤잖아요. 발전기는 자, 주의할 게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전력하고 단자 전압을 비교하자면 기전력이 더 커요. 알겠죠? 기전력을 발생을 시켜서 부하에 공급해 줄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단자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자 전압을 물어본다면 단자 전압은 그냥 대문자로 쓰고 발전기 기전력은 뭐로 쓴다? E라는 문자를 쓰는데 자, 발전기에서 발생시킨 기전력에서 바로 전압 강화를 빼는데 그 전압 강화가 바로 IARA예요.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단자 전압과 기전력을 비교하면 단자 전압이 기전력보다 더 작아야 돼요. 왜냐면 여긴 전원에서 만들어낸 전압이니까. 그래서 전압 강화를 뺄 거. 이때 기전력이 몇 볼트 주어졌어요? 110.4 주어졌죠? 마이너스 IA가 104에다가 RA가 0.1이에요. 자, 10.4 나오겠죠? 여기서 빼면 몇 볼트? 100볼트.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치만 틀리면 다 못 찾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일부러 100이 딱 나오게 떨어지게 문제에서 주어졌지만 숫자 바뀌면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식을 꼭 기억할 거. 알겠죠? 기전력에서 전압 강화 뺀값 단자 전압.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볼게요. 자, 48번 문제는 다극증권 직류발전기 전기작 원선에 균합고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랬는데요. 자, 이 균합고리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자, 브러쉬에서 순환 전류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균합판을 설치하죠. 그죠? 그래서 불꽃 방지까지 해주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볼게요. 자, 49번은 자, 이건 앞에서 나온 문제 중복됐죠. 이미 문제를 만들어서 변경할 수가 없어. 그대로 썼습니다. 자, 계좌건선을 단락시키는 이유는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기 위험 방지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0번 문제 볼게요. 50번. 자, V결선 문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V결선은 변압기 V결선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V결선은요. 한 대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한 대를 제거하고 두 대를 이용해서 결선하는 게 바로 V결선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결선하고 비교하면 델타 결선 한 대 용량에 바로 루트 3배로 출력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델타 결선은 출력이 어떻게 나와요? 얘는 한 대 용량의 3배란 말이에요. 3배. 당연히 용량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죠? 몇 번이 틀렸어요? 얘는 3대고 얘는 2대니까 당연히 용량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죠? V결선 출력은 델타 결선과 출력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51번은 온도 변화에서도 용량 변화가 적으면 극성이 있고 콘덴서 자체에 플러스 기호로 전극을 표시하며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만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엄격한 회로 주파수가 높은 회로에 사용되는 콘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자, 극성이 있으면서 바로 자체에 플러스 전극이 있다는 건 바로 직류용을 뜻하죠. 직류용도 주파수가 사용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무슨 콘덴서냐면 탄탈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V결선 문제죠. V결선은 2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V결선했다면 이때 V결선 용량은 한 대 용량이 몇 배라 그랬죠?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자,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이 20이니까 곱하면 34.6 kV 암페어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3번 보겠습니다. 53번 문제는 2분간 87만 6천 줄의 일을 했다면 그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얼마인가 그랬는데 킬로와트로 물어봤어요. 자, 킬로와트로 환산해 줘야 돼요. 자, 먼저 요게 전력량이고 전력량 구하는 식 전력량 W는
전력, 소비 전력 P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값이죠. 그죠? 자, 요 값을 P로 정리하면 P는 시간 T분의 W가 되겠고, 이때 W가 87만 6천 줄이에요. 맞죠? 시간 T는 2분이니까 2분 곱하기 60초 이렇게 환산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뭘로 물어봤다고요? 키로니까 여기 1000을 바로 키로로 고치고 키로로 환산하고 요것만 계산하세요. 요것만. 그럼 120분의 876이 되겠고 요걸 계산하면 7.3 나오죠? 7.3kW.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끝까지 잘 읽을 게 뭐냐면 평균 반지름 Rm 환상 솔레노이드에 Iam페어 전류를 흘린 경우 자, 내부 자개가 H라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권수를 물어봤어요. 아시겠죠? 답만 내신 분들은 비슷비슷하니까 1번으로 쓰는 사람 많아요. 주의하세요. 권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장의 색이 H는 2πr분의 ni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를 권수 n으로 정리해야 돼요. 다 맞췄죠 문제? n으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여기 있는 i하고 2πr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얘는 나눠져 가서 분모로 요 값은 자 곱해져서 분자로 올리면 되겠죠. 뭐가 돼요? n은 i분의 2πrh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잘 출제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번에 출제가 됐고 55번 문제 보시면 RLC 직렬 회로에서 직렬 공진 조건은 그랬는데요. 자, 교류에서 RLC 직렬 회로는 합성 임피던스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RLC 직렬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 제시를 한다면 복소수로 환산했을 때가 R 플러스 J의 XL, XL이 오메가 L이고요. 마이너스 XC, XC가 바로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면 직렬 공진 조건은 뭐냐면 직렬 공진 조건은 여기 있는 허수 부분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또는 이걸 빼서 0이 되는 값이 바로 직렬 공진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즉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거. 결국은 임피던스가 저항 R만 남는 게 바로 직렬 공진 조건이죠.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몇 번이 적당할까요? 1번이 적당하겠죠. 1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볼게요. 자, 56번은 쉬운 문제죠.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진 물체를 서로 접속하면 여기에 전하가 이동하게 되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바로 무슨 현상? 바로 대전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음전하, 양전하를 띠는 현상.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7번. 자, 전지에 관련된 문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지는 기전력이 있고 내부 저항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5개를 단락시켰다 해서, 단락의 의미는 뭐냐면, 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을 부하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직결한 상태를 바로 뭐라 하냐면 단락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5개가 됐든 1개가 됐든 똑같아. 왜냐하면 이 단락 전류 구할 때는 전지의 내부 저항분의 전지의 기전력이거든요. 이게 5개라면 여기도 5배, 여기도 5배 하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 값으로 계산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내부 저항 얼마? 0.2분의 기전력 1.5V. 요거 계산하면 7.5A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보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는 삼상 유도선동기의 원선도를 그리려면 등가열의 정수를 구할 때 몇 가지 시험이 필요한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때 자, 원선도를 그릴 때 필요한 시험이 3가지가 있죠. 뭐뭐 있어요? 무부하 시험, 저항 시험, 구속 시험.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건 바로 3번 회전수 측정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59번 볼게요. 자, 59번은 전기기기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 이타진은 몇 %인가? 단, P는 입력, Q는 출력, L은 손실이다 그랬는데요. 자,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자, 손실 계산하는 식이 똑같죠. 규약 효율. 자,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때 입력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출력 플러스 손실로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입력분의 출력, 분자는 그대로 출력. 퍼센트니까 여기다 100을 곱한 거죠. 그죠? 자, 이 전동기는 이와 반대로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전동기 규약 효율이고요. 자, 발전기 변압기는 똑같습니다. 이때 출력을 Q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Q 플러스 손실을 L이라고 표현했죠? Q 플러스 1분의 Q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맞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60번 문제 볼게요. 자, 60번은 공심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500A 턴파메타일 때 자속 밀도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자속 밀도는 자, 계산하는 문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속 밀도를 B라는 문자를 쓰는데 자속이 주어지면 이 자속이 통과하는 면적으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안 주어졌죠. 자속하고 면적이 안 주어졌잖아요. 이때는 이렇게도 구해요. 뮤제로 뮤S H 이렇게도 구하는데 공심이라 하면 뭐냐면 철심을 넣지 않고 그냥 공기를 심으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뮤S가 얼마? 뮤S가 1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다 적용하면 돼요. 이때 뮤제로는 공기의 투자율 앞에서 문제 풀어봤었죠?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자개의 세기가 문제에서 500으로 주어졌네요. 이걸 계산기를 누르면요. 자, 파이가 그대로 상수로 곱해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손으로 풀어야 돼요. 자, 4하고 500 곱하면 2000이죠. 자, 2000 파이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자, 10의 3승하고 10의 마이너스 7승 환산하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소 계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정규 수업 꾸준히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계산 문제도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시고, 만약에 공부 안 하시고 답만 외시는 분이 있다면 자, 여기서 푸신 문제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보시고 꼭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